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1월 11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진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1400 거의 50원에 있던 환율이 지금 1300원까지 한 방에 내려와 버렸어요. 뭐 내려오는 속도가 그냥 폭포수처럼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아마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18원 이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무리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자꾸만 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환율 때문이거든요.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 잡으려고 좀 금리도 올리는 건데, 저렇게 환율이 알아서 떨어져 주면 한국은행이 굳이 금리를 막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밟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3.5%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3.5까지는 좀 올리고 동결로 가지 않을까, 계속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런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요새 우리나라가 뭐 신용위기, 막 부동산 위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되고 또 국고채 금리, 지금 미국의 금리가 폭락을 했죠. 하룻밤 사이에. 금리가 안정화되면 신용 경색 문제가 풀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들이 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한숨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보면 미국의 물가가 발표되면 항상 안 좋았죠.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런 게 너무나 반복이 됐고, 그래서 사실 어제 미국 나스닥도요, 사실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걸 기대했다면 미국 증시가 미리 올랐겠죠. 근데 깜짝 정말 그 물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장 초반부터 그냥 난리가 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아직도 저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아직도 저렇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미국 증시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 증시도 한 2,500을 넘어서는. 근데 이제 2,500을 넘어가면은 이제 싸지진 않죠, 점점. 그죠? 우리가 2,100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만약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수대로 또 가겠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확인하고 사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많이들 들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요. 확인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물가를 확인했어요 오늘. 그럼 벌써 지수 2,500 와 있어요. 네, 2,100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확인 안 하고 사자니 뭐 매일 빠져버리고 물리고 어렵죠 진짜. 그래서 이 투자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미래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수를 맞추는 거는 사실 진짜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또 3천 갑니다. 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뭐 3천을 가니, 뭐 아니면 또 아직도 뭐 2천 깨진다, 이런 얘기에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 어차피 여러분이 하실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돈 벌 기업이 뭔지 이거를 고민해야죠. 지수 3천 간다 2천 간다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기업을 선정을 했으면 최대한 그걸 이용을 해야죠. 쌀 때 사야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세팅이 됐으면 급락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어서 액션 취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뭐 이제 옥석거리기는 계속 좀 하셔야 돼요. 내년에 돈 벌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또 더 투자할 건 투자하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할 필요는 있다.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런 거보다도, 지금 이제 오늘은 못난이 기업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또 교체할 건 교체하시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좀 편하시죠? 뭐 이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수가 하루에 막 80포인트 오르고 뭐 코스닥, 코스피 막 3%씩 폭등을 하고 1년에 거의 이런 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모처럼 이제 물가 축포로 증시가 이제 이 얼어있던 잠을 깨고 그냥 한 번에 일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뭐 누가 봐도 확실히 바닥은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134에서 저점 찍고 이제 올라왔고 아마 2550선 뭐 여기 저 전고점까지는 한번 뭐 이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도 많이 샀고요. 오늘도 뭐 6,900억 샀고 기관이 뭐 9,900억 샀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뭐 2,100부터 지금 계속 팔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번 장은 뭐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의 승리죠. 외국인들이 완전히 증시를 장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뭐 역시 오늘도 뭐 전기전자 업종 가장 많이 산 것 같고 무려 5천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주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철강주하고 금융주는 조금 부진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인터넷 뭐 단연 이쪽이죠. 뭐 인터넷 게임 뭐 크래프톤이 18% 올랐고요. 그렇게 빠지다가 그죠 한 번에 가죠. NC도 13%, 카카오 게임즈가 11% 각각 올랐습니다. 오늘 진짜 크래프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마 공매도 환매도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주도 왜 올라갔겠습니까? 환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 환율이 저렇게 1300으로 급격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환율로 피해보는 기업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항공주니까 일단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웹툰주도 오늘 좀 좋았고요. 원전 뭐 반도체 소부장도 좋아. 오늘 PSK가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깜짝 실적. 그래서 15% 주가 급등에 환율 떨어지면 또 여행주도 좋죠 당연히. 그리고 엔터주도 오늘 오랜만에 하이브가 제일 많이 빠졌죠. 좀 회생을 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이 뭐 오늘 애플 관련주 급등하고 덕산 네오룩스도 실적은 안 좋은데 이제 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급등을 했고 통신 장비 뭐 카지노는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4% 이상 급등하는 정말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대표주도 다 좋았고요. 고르게 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다 좋았어요. 특별히 뭐 어느 거 나쁘게 볼 필요 없고 폴더블 폰 관련주도 좋았고 갤럭시 부품주 또 면세점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정말 호텔신라가 9%나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졌고 조선주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5%씩 급등세가 좀 나와줬고 또 엔터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엔터주 잠깐 봤죠. 그리고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힘들었던 증권주도 진짜 오랜만에 살아났죠. 그래서 뭐 다 고르게 올라갔고 유일하게 빠진 건 좀 최근에 강했던 편의점. 편의점은 좀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유도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고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음식료, 보험 대부분 다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일단 거의 다 대부분 올라갔는데 뭐 오른 게 너무 많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빠진 건 있어요. 삼성바이오, 현대모비스도 요즘에 좋았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좀 좋았는데 그렇다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아무튼 오늘은 좀 부진했고 신한지주 좀 부진했고 삼성생명, KTNG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좀 방어주이면서 최근에 좀 강했던 기업들이에요. 지수 안 좋을 때도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오늘 뭐 LG화학이 이제 80만 원 향해서 좀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진짜. 네이버도 20만 원 돌파하길 바라고 카카오뱅크 엄청났고요. 크래프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카카오페이 상한가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소비주
9%나 급등했고요. 하이브 7.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내년도 보시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서 줄일 건 줄이셔야죠. 그죠? 이럴 때 이제 급등할 때 잘 좀 옥석가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왕세자 온대니까 현대건설 급등했고 SK 아이테크놀도 정말 낙폭과 대주죠.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SKC도 실적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목표 주가 오늘 올라가서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CS 윈드도 오늘 좋았고요. 페노션도 오늘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페노션도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 지금 보시면 뭐 고르게 반등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나무랄 게 없다. 동진세미캠도 좋았고 뭐 솔브레인 다 정말 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단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또 이제 지금 또 주식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참 항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급 나갈 때, 지금 보면 급 나갈 때 현금 있으셨던 분들 사둘 걸, 그리고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무서워서 분명히 계세요. 괜히 팔았네 이 생각 드실 거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라도 또 사볼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또 빠지면 또 후회하실 거고, 그래서 그 후회하지 마시고, 예,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면 기업과 예, 산업에,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시장 함께 읽기 하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이제 계속 읽어 드리는 거잖아요. 신문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내년에 큰 줄기가 뭔지를 계속 좀 고민을 해주세요. 예, 단기가 아니라 큰 방향이 뭘까 내년에, 그거를 꼭, 뭐 요즘에 보고서 많이 읽어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정말 환율이 급락한 게 저는 뭐 일단 오늘 너무나 좀 기분이 좋습니다. 환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자, 아무튼 그렇고, 다만 이제 이 금투세가 좀 걱정이에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마음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금투세 도입하면 뭐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부자 감세가 아니고 이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이, 큰 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식을 다 던져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럼 피해 누가 봐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거 중소형주 급락해 가지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세금 안 내거든요. 거래세는 좀 깎아주고. 그럼 뭐 외인 기관들은 좋죠. 더 막 단기 매매 열심히 하겠죠. 피해를 누가 봅니까? 개인만 봐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이번에 양보해서 2년 유예를 꼭 해줬으면. 그리고 여당도 좀 답답한 게 목소리를 안 내요. 뭐 개인 투자자만 지금 막 의원실에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방송에서 하지만 뭐 와이스트릿도 그렇고, 정작 여당 정부에서는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크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꼭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이게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100만인데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특히 코스닥은요 뭐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꼭 이 금투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돼서 만약에 내년에 시행되면 좀 증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년 유예하는 걸로 좀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좀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보고서 좀 빠르게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이 난국탁의 2023년 혁신성장 유망산업이라고 하는데, 신한의 그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거고, 반도체 소부장 좀 잘 보자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회사들 중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는 해보세요. 사업 보고서 보고, 뭐 다들 아시는 거예요. 원익 QNC 우리 다 알고, 영창 케미칼도 얼마 전에 공부했죠. 포토레지스트, 예, EUV용. 예,
요거 만드는 회사고, 또 식각 장비나 이런 쪽으로 투입이 확대되면서 원익 QNC 성장하고, 소켓 업체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소켓 업체 공부했던 거 있죠. ISC나 TSE 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장비주 중에서 아스플로와 제우스도 있어요. 요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한번 공부를 주말에 꼭 한번 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린 에너지 투자할 때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커진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미국도 스마트 그리드 투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갈수록 발전소 엄청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 스마트 그리드 시장 커지면서 전력 인프라, 우리 전력 인프라도 공부했죠. 다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다 연결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투자가 유망하다, 이렇게 좀 적어 주셨고, 특히 미국 최대 그리드 운영사인 AEP가 지금 미국에서 운영 중인 그리드의 30%가, 이 전력망의 30%가 수명 7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면 10년 안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간 교체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습니다. 13조. 그래서 신규 수요,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전력망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이제 변압기 만드는 재룡전기가 있고요. 실적도 좋더라고요. 비추로셀. 네. 역시 그 우리 공부했죠. 예전에 한번 공부했는데, 스마트 미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전기 얼마 썼나, 그 미터기 있죠. 거기에 그 건전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용량의 그 1차 전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 충전이 안 되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비추로셀이고, 무기 같은 데 들어가는데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추로셀이 괜찮고요. 이렌텍은 ESS 배터리 팩을 만든대요. 가정용으로. 근데 이제 가정에도 저런 게 많이 쓰일 거니까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소켓, 뭐 전장 IT 부품,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이렇게 많은데, 송전 배전 이쪽 투자가 많아질 거다, 요거고, 요게 이제 발전, 송배전, 에너지 저장, 에너지 소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보내야죠. 보내는 게 송배전. 예. 그리고 그 받은 전기를 저장해야죠. 그게 이제 주로 ESS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걸 이제 에너지를 또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제 밸류체인이고, 재룡전기, 비추로셀, 이렌텍은 PER이 되게 낮네요. 비추로셀이 딱 중간이고, 재룡전기는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그 다음 돌아온 VIP, 카지노 얘기고, 일본 VIP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아직도 성장이 남아있대요. 왜냐면 한일 항공노선 증편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일본 고객은 더 들어올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본 괜찮다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일본 고객이 좀 많아요. 원래 일본 회사랑 같이 만든 거죠. 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그리고 그래서 일본 아직 업사이드가 좀 풍부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아직은 회복되기 좀 어렵고요. 왜냐면 제로 코로나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푸니까 내년에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일본 모멘텀이고, 내년엔 중국 모멘텀이 붙겠죠. 그래서 카지노 쪽은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제일 매력은 있어요, 분명히. 항공주나 여행주는 뭐 유상제도 많이 하고, 또 환율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카지노는 그러지 않았죠. 단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또 알려져 버렸잖아요. 좋은 게 다. 그래서 지금 투자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실적 되게 안 좋았고요, 사실. 근데 왜 증권사 평가 좋냐면, 이 회사의 주력은 타이어 코드 있죠. 타이어에 들어간 첨가제인데 이게 18% 정도 부진했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교체용 타이어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실적도 안 좋아서 주가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타이어 코드에도 영향을 줬고, 이건 좀 당분간 이어집니다. 교체용 타이어가 좀 많이 안 팔린대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슈퍼섬유, 방탄복에 들어가는 아라미드, 수소 이 연료 탱크를 이제 감싸는 소재죠. 탄소섬유. 이걸 슈퍼섬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놀라울 정도로 매출이 이게 급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이 복합 소재. 예. 아라미드, 방탄복, 전기차, 타이어 이런 데 들어가고요. 이익률도 증가했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퍼즐은 그러면 저 슈퍼 사면 좋으니까 타이어 코드만 살아남으면 돼요. 근데 타이어 코드는 내년에 살아나겠죠. 지금은 안 좋지만.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뭐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PER도 한 9배 정도 되니까 비싸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너무 좋았죠. 작년에 효성 첨단 소재가 대장주였죠. 근데 올해는 완전히 그냥 바뀌어가지고 폭락을 거듭했는데 이제 그런 건 끝나고 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사업부인 슈퍼섬유 이게 좋아지는 게 좀 내용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크래프톤도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PC가 되게 좋았죠. 슈퍼카 브랜드의 맥라렌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게 좀 효과가 좀 생겨가지고 이 PC 쪽은 되게 좋았는데 모바일이 그 인도에서 퇴출당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그리고 코로나 이제 소멸되면서 거의 모바일도 좀 안 좋았고, 근데 모바일이 좀 꺾이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고, 또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용역비나 마케팅을 좀 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한 게 조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일 IP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단일 게임 IP, 지적재산권. NC는 리니지, 크래프톤은 여기 그 배틀그라운드, 펄어비스는 뭐죠? 가장 유명한 게임이 검은 사막. 이걸 이제 IP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컸는데 이번에 근데 실적 발표 통해서 그걸 좀 탈피하겠다. 그래서 폴란드 게임 개발사인 그 코버넌트를 좀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이 회사가 게임 만들면 크래프톤이 퍼블리싱을 해준대. 유통하는 거. 퍼블리싱은 게임 유통. 그럼 종합 게임사죠. 개발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스웨덴의 네온 자이언트 인수 통해 가지고 신규 지적 재산권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을 좀 이제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12월 2일 날 요게 흥행을 해야죠. 요게 좀 마지막 좀 고비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플로는 키움증권의 김성훈 연구원인데, 이게 아까 그 신한증권 저 위에 있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죠.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장비 업체 내에 이제 공급사로 등록 이후 4년 만인 그 이번 3분기에 양산 물량을 공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R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고객사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 대비해서도 수익성이 좀 좋다, 이런 내용이고, 판가도 인상됐고 영업이익률도 15에서 20%. 또 보유 중인 약 1,500평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3,000억까지 생산 설비를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억인데 이걸 3,000억까지 늘리는 거고, 또 미중 갈등이 있다 보니까 부품 공급 부족이 심화돼서 중국 쪽으로 좀 매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대리점이요. 예. 그리고 고객사들이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투자 많이 하죠. TSMC나 삼성이. 그래서 이 아스플로 또한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사업 보고서 꼭 좀 한번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공부는 꼭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공부해봤어요. 보고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PER은 6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성광랜드도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꼭 기대에 못 미쳤다고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르기도 해요. 방향성 그리고 내용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성광랜드는 일단은 목표 주가 22,000 유지했고 실적은 좀 감소했지만 일회성이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자회사 화진 PF가 있거든요. 이 성광랜드는 굉장히 큰 그 피팅 있죠. 엄청나게 두껍고, 뭐 조선이나 아니면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근데 화진 PF는 되게 작은 거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가 좀 일회성 비용 때문에 부진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다.
그리고 주로 석유화학, 조선해양 이쪽에 들어가는데 석유화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하이로코리아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경쟁사죠. 근데 하이로코리아는 좀 소형. 하이로코리아도 대부분 저 석유화학에 많이 들어가지만 반도체가 의외로 많아요. 그죠? 삼성전자, 평택공장.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도 되게 매력 있었죠. 예. 근데 이제 LNG만 놓고 보면요, LNG 비중은 성광매대가 제일 높아요. 또 LNG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중요한 게 스테인레스. LNG는 얼려야 되잖아요. 온도를 낮게. 그러려면 스테인레스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재질이. 그래서 그걸 좀 잘하는 회사가 또 성광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LNG 투자가 늘어나면 제일 수혜를 받고 비중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 일본 기업 같은데 치요다나 JCG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7년까지 LNG 발주는 늘어난다. 유럽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LNG 터미널 있죠. 배로 싣고 와서 LNG를 기체로 만들어서 가스로 한 다음에 유럽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 터미널이 있어야 돼요. 그게 3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 많고 미국에서도 해요. 특히 스테인레스 재질. 이게 좀 단가도 비싸겠죠. 근데 지금 PBR은 0.9배로 좀 싼 거 아니냐.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가랑 이렇게 연동되는데 좀 지금은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약간 유가 오른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좀 유가에 연동된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LNG 관련된 좀 수혜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광밴드가 뭐 비싸다가 아니라 이 밴드상으로 제가 아까 한번 봤거든요. 여기 PBR 밴드 보세요. 좀 많이 올랐죠. 여기 좀 맨 위 꼭대기가 있죠. 이럴 때는 투자를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사고 싶어도 밸류가 이렇게 단기에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죠. 뭐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런 좀 밸류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위치 보시고 메커스는 우리 당사의 그 이베스트의 정우시 연구원님이 항상 보고서 여러 번 써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FPGA 반도체, 자일링스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공급을 해주고 이제 거기다가 이 메커스가 이거를 유통을 해요. 수입을 해다가 이런 반도체가 필요한. 그러니까 FPGA 반도체는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비메모리고. 그래서 뭐 무기에도 쓰이고요. 뭐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되게 다양합니다. 우주항공 쪽으로도 들어가고 수요처가 되게 다분화되어 있는데 시장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강한 수요 자신감을 고객 그 자일링스 있죠. 자일링스가 공급을 하죠. 메커스에. 근데 굉장히 강한 수요 자신감을 표출을 했고 무디스 보고서에도 반도체 리드 타임이 여전히 50주 넘을 것 같다. 수급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어젠가요? 오늘인가? 아무튼 이 3분기 매출이 60%나 증가했고 이익도 67%. 다만 4분기엔 조금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퍼 5.3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깜짝 실적 나왔고요. 원래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좋겠죠.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 센서 안 좋아요. 그건 맞는데 다른 게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AP 반도체 두뇌죠. 그 스마트폰에 요거 테스트한 이제 뭐 그 부분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테스트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또 테스트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좀 기대되지만 다만 그 전 분기 3분기보다는 조금 1%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그룹 인수되고 나서 아무튼 좋은 실적 내고 있고 특히 주력인 이미지 센서는 이제 살아날 거예요. 중국 스마트폰이 살아날 거니까. 삼성도 갤럭시 폰을 좀 생각보다 더 일찍 발매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거는 안 좋았지만 이제 뭐 좋아지겠죠. 그리고 컨트롤러, AP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은 이번에도 확인이 됐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PER은 11배 정도 되고요. 정말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는 좀 회복을 해주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실적으로 증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일단 실적 안 좋아요. 역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에 주로 공급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이 역성장, 거기다 삼성폰도 뭐 아주 많이 팔리진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단 애플 이제 아이폰 14가 잘 팔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다는 거는 삼성과 중국 쪽이 안 좋았지만, 보통 3분기에 이 애플 쪽에 들어가는 그 소재 있죠. 디스플레이 OLED. 요거를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례적으로 3분기에 아이폰 14 생산, 패널 생산에 필요한 소재 재고를 굉장히 낮게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높게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재고를 낮게 가져가니 거기 들어간 소재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그걸 이제 매출을 많이 못 일으켰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4분기에는 오히려 풀리겠죠. 네, 그래서 4분기 좋아질 수 있고, 3분기 중국 매출은요 거의 제로까지 갔다 왔대요. 뭐 근데 이제 나쁠 게 있습니까? 중국도 리오프닝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역성장 3분기로 끝났다. 예, 그리고 내년에 또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데 또 폴더블 폰에도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PBR도 지금 보시면 밸류가 이 바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SK텔레콤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좀 성장하려고 인공지능 사업을 좀 만들어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구조 전환이 좀 시작이 됐는데, 다만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좋았고, 또 텍스트하고 비디오 인공지능 분야에 있는 코난테크도 지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도 꾸준해요. 5G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의 53%, 마케팅비도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T우주라는 월간 구독 서비스도 140만 명. 내용은 좋은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배당 좋고,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좀 안정적인 거 원하시면 뭐 SK텔레콤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성장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안정감은 있어요. 뭐 거의 분기마다 배당도 주는 것 같고, SK바이오팜도 이제 내용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3분기도 영업 적자지만 적자 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성장이 크게 나오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줄고, 엑스코프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데 이걸 많이 팔려면 광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광고비를 뛰어넘을 정도의 매출이 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엑스코프리만으로도 분기 흑자가 나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죠. 돈도 벌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꼭 그런 흐름이 나오길 기대하고, 4분기까지는 실적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4분기는 적자폭이 좀 확대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 정상적인 또 영업이 쉽진 않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이 존재감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좀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마케팅을 세게 한다고 써있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와야 영업비용을 제하고도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관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내년에 4월에 나올 텐데, 그걸 좀 보면서 어쨌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지죠. 엑스코프리가 그걸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SKC는 이제 주민호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필름사업부 중단 사업이 반영이 됐고, 매출 이익 추정치 20% 하회됐고요. 근데 왜 목표주가 올렸냐면 일진머티리얼 주가 올라가서 경쟁사죠. 그래서 밸류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동박은 좋아요. SK 넷슬리스가 이제 앞으로 1등이 될 겁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영업이익률도 좋았고 정읍 공장에서 판매량도 증가했는데, 다만
화학사업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좀 안 좋아요. 석유화학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좀 수익을 갉아먹었다. 그러나 주가의 키포인트는 SK 넥슬리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계약 논의도 되고 있는데, 정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어주면 뭐 기업 가치가 또 한번 레벨업 되겠죠. 근데 그게 주민연구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실제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는 약간 연말 비용이라든가 투자 검토비 때문에 수익성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백은 좀 아쉬운 게요. 크게 수혜받는 게 좀 없어요. 동백은 IRA 법안에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NC는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리니지 WM이 다 좋았대요. 특히 리니지 M이 주력이죠. 모바일은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선전했고, 인건비 감소하고 이 마케팅비. 근데 4분기엔 늘어나요, 다시 비용이. 왜냐면 신작 게임이 곧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어쨌든 비용도 절감되고 기존의 리니지 MW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콘솔 게임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콘솔 게임 중에 하나인 LLL이라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하니까 한번 NC소프트 주주분들은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내용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회사가 될 파트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환율 비교적 안정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왜 이게 화면이 깨져서 나오죠? 잠시만요. 글씨가 그죠?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반이 안 보여요. 이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해줬대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뭐 가져와 본 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 한화투자증권이었나요? 아까 그 채권 담당하신 애널리스트 분이 텔레그램에 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인플레 환율 안정되고 있고 연준의 인상 속도도 이제 누그러질 것 같다. 그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여전히 우선 과제지만 이제 금융 안정도 신경 쓰겠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이 환율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높게 유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좀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좀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그럼 조금 인플레 한국도 우려감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좋은 뉴스인데 얼마나 오래 갈지 단발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면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하겠다. 아무튼 환율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 안심은 하지 말자. 한 달 만에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은 하되 뭔가 분위기는 바뀌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일단 코멘트였으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적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전자공시 중에서는 여기 현대글로비스 있죠.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또 완성차 회사의 운송 계약을 또 맺었나 봐요. 요즘에 이런 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고, 한 금액은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적, 그 실적 중에서는 어제 제가 파라다이스까지 한번 해드렸죠. 근데 어제 나왔지만 못 해드린 게 이제 늦게 나와서 한양 ENG 아시죠? 한양 ENG가 92%나 실적이 잘 나왔고요. PER이 이게 뭐 3배였나 4배였나 4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STI 한양 ENG 세부 MSC가 대표적인 그 반도체 인프라 관련주예요. 공장 처음 지을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죠. 삼성이 공장 지을 때. 근데 실적까지도 좋았고, 펌텍코리아는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경쟁사인 연유는 별로 실적이 안 좋은데 펌텍코리아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펌텍이 더 지금은
실적만 봐서는 뭐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클리오도 실적 좋았어요. 클리오도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의 색조 잘 나왔고, 한양디지텍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메모리 쪽입니다. 이 회사가 무려 60%에 달하는 이익 증가율을 보여줬고, 명신산업은 뭐 하는 회사 하면은 그 핫스탬핑 공법이라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걸 한 번에 확 식혀서 단단하게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예요. 그래서 주로 테슬라 전기차에 납품을 합니다. 그거를. 근데 깜짝 실적을 냈어요. 기대보다 30%. ITM 반도체는 애플 무선 에어팟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데 정말 실적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막 적자도 보고. 근데 드디어 돌았어요. 이번에 50억 이익 냈고 기대보다 57%나 잘 나왔습니다. 페노션도 워낙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중국 경기 회복되면 페노션도 수혜주예요. 물동량 증가하니까 석탄 같은 거. 그래서 내년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기대에 18% 더. KPF도 지금 3000%. 그 다음에 PSK,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다 453억을 적어야 되는데 왜 이랬죠? 453억. 그 다음에 90%. 여기 60. PSK는 이제 식각 장비죠. 근데 그러니까 식각에 들어가는 그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장비인데 68% 기대보다 뭐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백산은 나이키에 주로 납품하는 이제 신발 소재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기대보다 42% 더 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실적까지는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도 끝났고 오늘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임팩트 있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신영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텔레그램에 이렇게 좀 적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술주 대표 매니저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새로운 성장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률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성장률은 뭐 미국의 빅테크, 뭐 플랫폼, 인터넷, 바이오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 영원한 성장률은 없어요. 팡이 유행했지만 팡이 이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성장주,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성장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현대차가 성장주 될 수도 있고요. 현대차 성장주로 안 보죠. 그죠?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결국엔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냐 이런 업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년, 내후년 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계속 우리가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오늘 미국의 금리가 좀 꺾이고 물가 꺾이니까 이제 성장주 시대다. 그래서 막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게임주가 가는데 그 기업들 중에도 좋은 기업은 더 가겠죠. 성장을 하면. 근데 단지 그 기업들이 과거에 성장주란 이유로 물가 꺾였으니까 이제 계속 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을 못 보여주면 그건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을 뭐가 할지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 내용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성장주는 영원한 성장주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올해 성장주가 내년엔 역성장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보고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계속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금요일날 이렇게 급등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2,500 좀 다음 주에 한번 보길 기대하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한 주 진짜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좀 맘 편히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